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오찬을 함께합니다. 새 지도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오찬 회동은 국가의 주요 현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뜻깊은 자리입니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협치를 실현하고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여당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번 만남을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닌 국정 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소통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예정된 특별 의제는 없다고 밝힌 만큼 미국, 일본 순방 후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내년도 정부 예산, 조직 개편 등 현장의 다양한 주제가 자연스럽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여당은 그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 대변인 및 실무진이 동참해 직접적으로 국민의 목소리와 민심을 전달하며 제도적 개선과 개혁 입법을 위한 야당의 협조도 적극적으로 당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회동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 간의 소통이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협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국민적 신뢰가 회복되고 정치적 악수의 의미를 넘어서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당은 야당과의 대화에 열린 자세로 임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G1,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과 예산, 각종 개혁 정책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라도 오늘과 같은 비공식적 회동을 더 자주 가져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내외 현안과 관련해 각 당과 국민의 의견을 균형감 있게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민을 위한 협치,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국정소통의 정신에 따라 지금의 오찬 회동뿐 아니라 앞으로도 열린 정치와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겠다는 다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동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해 더 나은 국정 운영을 약속하는 자리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세게 하실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인사드립니다. 네,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써오실 것 같아서 저도 좀 써왔습니다. 네, 여러 국정 현안에 눈꽃 둘 새 없이 바쁘신데 오로지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여야 오찬 회동을 만들어주신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총력으로 대응해서 우리 국민을 빨리 안전하게 모셔라 하는 지시에 따라서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파견되었던 소중한 우리 국민들이 석방되게 되었습니다. 주말 동안 국민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대통령님께서 긴급 총력 대응 지시 결과로 우리 국민들이 무사하게 귀국을 하게 될 수 있게 된 점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역대급 성공으로 이끌어 주셔서 국민들께 큰 희망을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의 부군이 상승하고 경제 발전으로 국민들의 삶이 안정되고 삶의 질이 좀 높아지고 또한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다시 도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만으로 코스피 주가지수가 3,200으로 뛸 만큼 경제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의 놀라운 K민주주의의 회복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서 또 연설도 하시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데 이번에도 잘 성공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말이면 경주 에이펙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오시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 등 세계 주요 정상들이 참석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국면에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장동혁 우리 대표님과 악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하모니 메이커가 된 것 같습니다. 장동혁 우리 대표님께 뒤늦게나마 당선되신 걸 축하드리고, 말씀하신 그런 소통, 창구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아니라 다음에도 좋은 만남이 이렇게 오늘처럼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존 F 케너디는 말했습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국민의 삶을 위해서라면 길을 찾아야 한다. 아주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민복을 위해서는 없는 길도 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라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만난 만큼 오늘 좋은 대화가 좋은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늘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믿고 국민만 보고 국민의 뜻에 따라 가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비상계엄을 막으러 국회로 달려오신 국민들과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군인들 덕분에 우리는 다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헌법으로 헌법의 적을 물리쳤고 민주주의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적을 몰아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바랍니다.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더욱 정비하고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내란에 가담한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 와 수행한 내란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하고 처벌해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합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는 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 공화국이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듯이 대한민국도 적어도 내란과 위안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제도권 정당은 이런 내란 종식의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야가 만난 만큼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 있는 세력들은 국민들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내란 종식에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은 개혁과 민생 두 개의 수레바퀴로 조화롭게 굴러가야 합니다. 개혁이 민생이고 민생이 개혁입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도 제시하고 좋은 토론도 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개혁에 대한 열망을 국회가 받아 안아야 됩니다. 외교, 안보, 국방에는 특히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불철주야 국익을 위한 실용 외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국익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만큼 외교, 안보, 국방만큼은 여야가 정파 이익보다 국가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오늘 대통령님 주선으로 여야가 만났으니 향후 건설적인 여야의 대화가 복원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동혁 대표님과 우리 박준태 의원님은 법사위에서 활동을 같이 했었고, 또 박성훈 대변인도 논평하는 거 잘 듣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여야가 덕담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하루빨리 다시 복원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대통령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 이렇게 함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뭐 평소에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야가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너무 과하게 부딪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아니면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를 이제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님 말씀에 제가 공감 가는 게 꽤 많아요.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죠. 제가 그냥 듣기적으로 하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좀 어려운 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 그러나 대화도 좀 자주 하고 오해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서 이제 오해들을 최대한 많이 제거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차이들을 최대한 극복해서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당뿐만 아니라 이제 야당의 의견도 드려야 되고, 야당은 하나의 정치 집단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또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또 대표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도 당연히 들어야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치해야 되는 게 맞죠. 제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서 우리 야당 대표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야당 정치권의 이야기, 또 야당을 통해 들리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고, 듣는 것을 넘어서서 국정에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중에 이런 죽이는 정치 이제 그만하고 상생 정치, 모두가 함께 사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 정말로 옳으신 말씀이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 정치가 복원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소통 창구가 필요하고 또 민생 중심으로 정치가 흘러갈 수 있도록, 국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오늘의 이런 자리가 이제 쉽지 않게 마련됐지만 앞으로도 자주 뵈면 좋겠어요. 연락도 자주 주시고 여야 간의 대화도 실제로 좀 많이 하시고, 저도 야당 대표를 했죠. 야당 대표를 하면서 많이 느낀 게 그런 겁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지 계층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도 주요한 국가 기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서로 용납될 수 있는,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고, 그래서 공통 공약 같은 거는 좀 과감하게 같이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비공개 자리가 이제 또 열리게 되면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또 실제로 치르면서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투되 경쟁은 하되 우리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아주 현실적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미 또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제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공개 석상에서 가끔씩은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정상회담은 사실은 이제 일종의 통과 의례 같은 건데, 우리가 뭘 얻기 위해서 하는 정상회담이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하나의 과정인데,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뭔가를 지켜야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게 참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럴 때 앞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